이슈토크입니다.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유물의 전시는 물론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만큼 해양 문화 육성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시간에는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과 함께 박물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2년에 개관 이후에 내년에는 10주년을 맞게 되잖아요. 이번에 세 번째 관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지만 시민들한테 아직도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발걸음하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문화 교육의 장이잖아요. 2012년에 개관 이후에는 국립해양박물관 또한 많은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 임기 동안에 국립해양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제 조금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내년에는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찾으면서 향후 세계적 박물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양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를 비롯해서 연간 몇 차례 기획 전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전에는 베트남 역사와 항만에 대해서 했다가 그 이후에는 불교의 바닷길을 해왔고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통한 시민분들의 참여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프로그램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조금 미세 조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박물관이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 2층은 거의 시적절한 기획 전시, 테마 전시, 그다음에 때로는 특별 전시도 하고요. 3층과 4층은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반도 한민족의 해양 민족으로서의 어떤 5000년 역사와 그다음에 대한민국 각지의 동남 서해 각 지역의 어떤 지역 해양 문화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해양 산업의 발달사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5,000점 정도의 유물이 순환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에 맞는 가장 적합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이 저희들 사실은 메인 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례의 기획 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월 18일 날 개관을 앞두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목이 희년의 상상이라는 기획 전시인데요. 인류가 우주 창공을 개척한 역사는 짧으면서도 아주 고도로 발달을 했지만 바다, 해양을 1km도 지금 못 가 있는, 그래서 심해저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저희들 기획 전시에서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때까지 바다 속 상상을 한 내용들을 쭉 정의를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용궁의 역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이어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에서도 소위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 해저 조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어떤 인류의 심해저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준비의 특징은
여러 가지 패널 전시라든지 유물 전시를 뛰어넘어서 최근 비대면 시대에 AI 기술, 과학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VR 전시 등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VR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유물에 국한되는 전시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뛰어넘어서 시각적, 체험적 이런 아주 강화된 이런 전시 기법을 활용한 전시를 기획 중에 있어서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 이제 테마 전시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전시가 진행될 거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2022년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어떤 해양 문명사의 대전환 시점을 맞이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전시들을 기획 중인데 한 가지는 사실은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의 대충돌이라고 봐야 되는 예. 임진왜란 같은 것도 단순히 한반도 해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어떤 계기점으로 재해석을 한 그런 전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한중수교 30주년을 즈음해서 한중 해양 문명 교류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재해석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채롭고 의미 있는 이런 전시들을 진행을 해 갈까 준비 중입니다. 네, 유물 전시를 뛰어넘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 도래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수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또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역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온라인 뮤지엄을 박물관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대응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참관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다양한 형태로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이런 대국민 문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원활히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그중에 수작들이라도 뽑아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강구 중인데 그런 걸 동원을 해서 실제 방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방 안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 방문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감 전시 방안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방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들은 영도가 한동안은 작년 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지역이다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요양원이죠.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영도 전체가 사실은 이제 타격을 받았고요. 바로 저희 해양 크러스트 지역 내 박물관과 인접한 다른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저희들 경각심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방역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하루 참관 인원을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횟수 제한, 인원 제한,
그다음에 시간도 이제 거리두기를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지금까지는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조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인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도 경각심을 굉장히 높여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은 개관 이후에는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해양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을 해왔잖아요. 이젠 국립해양박물관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이제 도약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내 교류전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소위 이제 해양 문명, 대륙 문명 충돌의 현장이 사실은 임진왜란이었다고 본다면 한중일을 엮어서 임진왜란을 재조명한다든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중국 유물을 우리가 대여를 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제교류, 국제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해양박물관으로서 동아시아 혹은 인도, 유럽, 북유럽 이런 등등과의 국제교류 이런 것들도 애를 써서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과 연계 협력을 통한 국제 전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국제적인 명성도 쌓고 또 해외 우수 전시 이런 것들도 이제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인천해양박물관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만큼 차별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립해양박물관이 안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항상 기회가 있으면 그 이면에는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에서 똑같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국립종합해양박물관이고요. 네. 인천해양박물관은 항만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박물관으로 설계되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주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제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관람객 수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부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산 시민이나 부산시에다가도 조금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네. 국립자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의 중요한 그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부산시의 행정 속에서는 사각지대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시도 사실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지원이나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고 시민들께서도 부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라 할까요? 혹은 부산시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의 좀 더 강도 높은 결합. 그래서 저는 국립해양박물관 아너스 클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후원의 성격이긴 하겠지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을 만들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이렇게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박물관 하면 딱딱하고 좀 정숙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연상이 되는데요. 관장님께서는 해양박물관이 청소년들이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 해양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변형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1차적으로는 소위 이제 교통 액세스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 트렌드라는 게 뭔가 명소나 명물이나 명품이 있으면 찾아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교통상 불편이 궁극적 약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양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공간성, 그다음에 쾌적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메니티한 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오지 않는, 청년들이 한편으로 외면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생각이고요. 네. 그런 것과 연동해서 전시 컨텐츠도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래서 이제 교감 가능한, 그리고 지나친 박물관 엄숙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는 좀 더 쾌활 명랑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간적인 문제, 컨텐츠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손잡고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는 네. 이 아이템들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한계 중에 하나가 야간 개장이 어렵습니다. 관리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제 저희들 공간 자체가 해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야간에 전시 오픈은 어렵다 하더라도 야간 공간 활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음악회라든지 혹은 다른 이벤트가 가능한, 그래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발걸음을 할 수 있게끔 공간 창출을 또 시도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부산은 동부가 해양수도라는 타이틀을 지닌 이 도시인 만큼 다수의 해양 관련 기관들이 기관과의 협력 교류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영도 동삼 지역이 소위 말해서 해양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해양 관련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 연구 기관들, 저희들처럼 문화예술 서비스 기관들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이제 상호 연계 부분은 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낮은 단계의 네트워크 정도 차원이고, 정보나 이 정도 교류 차원이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물관 전시가 인근 그 연구기관이나 정부 기구들의 수요도 반영한 이런 전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부산에서의 국립해양박물관의 역할과 또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재작년에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5년간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립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아이템이자 콘텐츠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북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2030 엑스포가 유치가 됐을 때, 그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저희들 국립해양박물관이 담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국립해양박물관이긴 하지만 부산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이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과 행정과 지역 재개와 결합돼서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